안녕하세요. 돈방석TV의 방석 작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저도 여러분 덕택으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리더십 72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잠언 20장 5절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략과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곳곳에 지혜 인적이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깊은 모략과 지혜를 길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많은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둘째, 명심보감은 왕참정의 사유명에 말하기를 여유를 두어 다 쓰지 않은 재주를 남겼다가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여유를 두어 다 누리지 않은 복을 남겼다가 자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시골 감나무에는 까치밥 균이 있습니다. 가을에 열린 감을 전부 수확하지 않고 겨울을 나는 새들을 위해 일부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공존을 위한 조상들의 큰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풍족의 편안함보다도 조금 덜 쓰는 미덕이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 리더에 대해는 대한민국에 대한 대안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 국가 간 경쟁 질서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차 대한민국 호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평균 2%대의 낮은 성장률, 지방 도시 소멸, 0.7명의 낮은 출산율, 그리고 초고속 고령화 등입니다. 이러한 핵심 4가지 문제점의 중심에는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문제점들을 하나씩 분석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2%대 낮은 성장률은 우리만이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이 연평균 8 내지 9%대의 고속 성장을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성장이 꺾이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는 제조업 중심의 한계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방도시 소멸은 빠른 산업화 진행과 그에 따른 대도시 중심의 인프라 건설, 수도권의 국가자원이 편중된 것이 원인일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0.7명밖에 되지 않은 저출산율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 중요성 대두, 93%의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편중화 현상, 이로 인한 부동산 집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초고속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생산 인구 감소는 1958년도생과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건강 100세 시대와 맞물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먼저 국가 100년 계획으로 세계적 선도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어젠다가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K문화, 원자력, 방산 등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자원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역별로 세분하여 가장 적합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산업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성의 반도체, 오송 바이오, 포항 철강, 사천 항공 등 지역별로 집중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산업벨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바이어들이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인재와 기업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인접국가의 30대 미만의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들을 대한민국의 학생 및 근로자들로 정착시켜 대한민국 구성으로서의 분야별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면 저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벚꽃 엔딩으로 회자되는 지방대학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 소재대학을 지역 특성산업과 연관된 학과로 통폐합하고 지역 산업군과 연계된 실용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이민자 그리고 노령 인구의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문제인데 남북 간 상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 북한을 통일보다는 개방으로 유도하여 근로자만이라도 비자를 발급받아 자연스럽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를 접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실행에 있어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으며 시간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 갔을 때 어느 순간 대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5만 불의 선진국을 넘어 세계 패권국의 지위까지 선물로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72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미래 리더십 73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